저는 지금 제 운전기사의 목걸이를 보고 있습니다. 은색 십자가, 뒷면에 새겨진 글씨 수진에게 준호. 이 목걸이는 15년 전 제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 청년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제 이름은 강순자입니다. 73. 사람들은 저를 할매국밥 대표라고 부릅니다. 전국 47개 체인점, 연매출 520억.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아들을 잃은 엄마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15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아들 준호가 죽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30분 본점 주방으로 갑니다. 육수솥 앞에 섭니다. 국자로 떠서 맛을 봅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습니다. 이 일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입니다. 50년 전 저는 23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저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이다 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젖을 물렸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에서 머리부터.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호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언제 와? 안 와. 준호는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6시에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준호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냉장고에 밥 있어.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 응. 준호는 6살이었습니다. 준호가 10살 되던 해에 저는 시장 구석에 천막을 쳤습니다. 테이블 3개 놓고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뼈를 고아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사했습니다. 준호는 학교 끝나면 천막집으로 왔습니다.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엄마도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봐. 응. 준호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중간이었습니다. 대학 갈 만했습니다. 준호야, 대학 갈 거지?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왜? 성적 괜찮은데? 엄마 힘드시잖아. 나도 일할래. 준호야. 괜찮아. 나 공부 별로 안 좋아해. 준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21살 때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엄마, 이제 배달 더 많이 할 수 있어. 조심해라. 오토바이 위험해. 괜찮아. 나 운전 잘해. 준호는 매일 밤 배달을 나갔습니다. 준호가 21살 되던 해가을, 준호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키 150cm, 왜소한 체구, 얼굴은 하얗고 눈은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20입니다. 부모님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어디 살아? 고시원입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이 간 후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여자는 안 돼. 왜요? 너무 약해 보여. 고시원에 혼자 산다며?
부모도 없고 그게 왜 문제예요? 준호야, 너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지? 우리도 힘든데 그 여자까지 책임질 수 있어? 준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밝아요. 착해요. 저는 수진이가 좋아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지금은 안 돼. 내가 자리 잡고 나서. 언제요? 10년 후요? 20년 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근데 나중은 언제예요? 준호야, 저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뭐, 결혼할 거예요. 엄마 허락 없이도.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21살에 무슨 결혼이야. 엄마도 23에 결혼하셨잖아요. 그건, 저는 수진이 없으면 안 돼요. 수진이도 저 없으면 안 돼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갈 거예요. 어디? 수진이 고시원으로요. 거기서 같이 살 거예요. 준호야,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끝났어요. 엄마는 수진이를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 나갈게요. 준호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준호야, 이준호.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천막집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3주째 되던 날 밤, 비가 왔습니다. 저는 천막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보호자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네. 차 안에서 저는 떨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어디 있어요? 3번 응급실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번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몸에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야. 준호야. 준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제 아들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트럭과 충돌했고요. 상태가 어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개골 골절, 늑골 6개 골절, 내부 출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지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그 6시간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아들은요?
우리 준호는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내요. 제발. 간호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갔습니다. 21살.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천막집 단골 몇 명, 준호 친구 몇 명.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 한 여자가 왔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준호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은 일어나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준호 오빠를 죽였어요. 뭐, 제가 만나지 않았으면 준호 오빠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배달 일도 안 했을 거고.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수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천막집을 쉬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준호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볼펜, 공책, 사진, 그리고 작은 상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모양.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수진, 저는 목걸이를 쥐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천막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육수를 끓였습니다. 손님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막집을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를 임대해서 테이블을 더 놓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강남에. 5년이 지났습니다. 10개 매장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30개 매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47개 매장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여전히 본점 주방에서 육수를 확인합니다. 여전히 준호를 그리워합니다. 6개월 전부터 저는 김수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꿈을 꿨습니다.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수진이 찾아줘. 왜? 수진이가 힘들어해. 그래서? 엄마, 제발.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흥신소였습니다. 김수진을 찾아주세요. 15년 전 제 아들 여자친구였습니다.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나이는 36, 키 150cm, 고아 출신. 찾아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흥신소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합니다. 저는 다른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운전기사가 그만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새 운전기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후보자를 추렸습니다. 이력서 5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봤습니다. 그리고 한 이력서에서 멈췄습니다. 이름 박민준, 나이 25세,
경력 대리운전 3년. 사진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호와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너무 닮았습니다. 저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면접 잡으세요. 네, 대표님.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고요. 네. 이 사람만 면접 보세요. 알겠습니다. 면접 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보다 더 닮았습니다. 걷는 모습, 서 있는 자세, 손을 움직이는 방식. 준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은 앉았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목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색 목걸이, 십자가 모양.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 민준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디서 났습니까?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어렸을 때요. 소중한 사람이 준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 뒷면에 글자 새겨져 있습니까?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민주는 목걸이를 벗어 뒤집었습니다. 수진에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김수진입니다. 저는 면접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는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민준이 25세, 준호가 죽은 지 15년, 10년 차이. 아니, 잠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1999년 3월 15일입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1999년생이면 지금 25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2009년에 죽었습니다. 민준이 10살 때. 그럼 민준은 준호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저는 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십니까? 식당 일하십니다. 어떤 식당입니까? 작은 분식집입니다. 떡볶이, 김밥 파는 곳이요. 혼자 하십니까? 네. 어디 계십니까?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민주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새벽 4시 30분에 제 집 앞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즉시 흥신소에 전화했습니다. 박민준, 25세, 어머니 김수진. 지금 당장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것 확인해 주세요. 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민준이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본점으로 가세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민준을 봤습니다. 운전하는 모습이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에 다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준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10시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급히 만나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지금 오세요. 30분 후 흥신소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준의 출생 기록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생년월일 2009년 12월 3일.
이게 무슨 이력서가 조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실제로는 1999년생이 아니라 2009년생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준호가 죽은 날 2009년 6월 20일, 민준이 태어난 날 2009년 12월 3일, 6개월 차이. 그럼, 네, 김수진은 준호 씨가 죽었을 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준호 씨의 아들입니다. DNA 검사도 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 손자, 네. 왜 김수진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직원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가 죽은 후 김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김수진은 낙태를 고민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의 아이니까요. 그 다음은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09년 12월 3일 관악구 보건소에서요. 직원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김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아이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준호 씨의 준자를 넣어서요.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요. 왜 저를 찾지 않았습니까? 직원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수진의 일기입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저는 일기를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오늘 민준이를 낳았다. 준호 오빠를 닮았다. 눈도 코도 입도. 나는 울었다. 준호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죽었잖아. 나 때문에 집 나갔잖아. 어떻게 어머님을 찾아가. 어떻게 얼굴을 봐. 나는 혼자 키울 거야. 민준이를 잘 키울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2010년 5월 20일. 민준이가 100일 됐다. 케이크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 대신 미역국을 끓였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가난해서.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너는 준호 오빠 아들이야. 떳떳하게 키울 거야. 2015년 3월 15일.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손 잡고 왔다. 민준이는 나만 잡고 왔다. 엄마, 나는 아빠 없어? 응.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언제 와? 안 와. 민준이는 울지 않았다. 준호 오빠 닮았다. 말이 없고 참는 아이. 2020년 6월 20일. 준호 오빠 기일이다. 11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이제 11살이다. 준호 오빠를 너무 닮았다. 가끔 무섭다. 민준이를 보면 준호 오빠가 보인다. 그리고 내 죄가 보인다. 나 때문에 죽은 사람. 나 때문에 아빠를 못 본 아이. 미안해, 준호 오빠. 미안해, 민준아. 2024년 3월 1일. 민준이가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엄마, 나도 돈 벌게. 민준아, 너는 공부해.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 민준이는 준호 오빠랑 닮았다. 착하고 효자다. 하지만 나는 불안하다. 민준이가 오토바이를 탄다. 준호 오빠처럼. 제발, 제발 무사하길.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수진은 15년 동안 혼자, 네, 혼자 키웠습니다. 왜 이력서를 조작했습니까?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20살 때 김수진이 조작했습니다. 왜요? 나이를 속여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요. 미성년자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봉천동 분식집입니다. 주소 드릴까요? 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봉천동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네 분식,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수진이 보였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4개, 낡은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 떡볶이 3,000원, 김밥 2,500원, 라면 3,000원. 가격이 너무 쌌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에 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을 봤습니다. 한참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제 운전기사로 고용했습니다. 네, 목걸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준호 목걸이 서로 같은 걸 해줬더군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15년 동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입니까? 제가 준호 오빠를 죽였잖아요. 뭐라고요?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지 않았으면 준호 오빠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어머님이 반대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준호 오빠한테 짐이었어요. 저 때문에 준호 오빠가 죽었어요. 수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을 찾아가요? 어떻게 얼굴을 봐요? 저는 살인자예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님, 내 잘못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준호를 이해했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15년 동안 당신 혼자 민준이를 키웠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죠? 네. 미안합니다.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어머님,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춘 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압니까? 준호가 아버지라는 걸.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많이 사랑했어. 그것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를 닮았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투도 행동도 다 준호 오빠 닮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그만 숨지 마세요. 네. 민준이한테 말하세요. 할머니가 있다고.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그리고 이 분식집 그만두세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제 회사에서 일하세요. 안 돼요. 저는 민준이도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자가 함께 일하면 좋지 않겠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야 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민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준은 놀랐습니다. 어머니를요? 네, 김수진 씨. 어떻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민준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21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죽었을 때 당신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준호의 아들입니다. 제 손자입니다.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럼 제 아버지는 이준호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처럼. 민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해주셨어요. 당신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이야기를, 제가 반대했던 것을, 준호가 집을 나간 것을, 그리고 사고. 민주는 들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15년 만에 들어보는 말. 할머니, 저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15년 동안 몰라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돌봐줄게. 너랑 내 엄마. 민준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준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과 수진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국밥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드세요.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민준, 수진, 그리고 저. 1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보고 싶니? 네. 저는 준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야. 15년 동안 그대로 뒀어. 민준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아버지. 민준은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준호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저랑 닮았어요. 그럼 너는 준호 아들이니까. 민준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수진도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과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여기로 이사 오세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방이 많아요. 혼자 살기 아까워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야 해.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자. 한 달 후, 수진과 민준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작은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저는 수진에게 2층 큰 방을, 민준에게 준호 방을 내줬습니다. 민준아, 이제 이 방은 내 방이야. 할머니, 아버지 방인데 내 아버지도 원할 거야. 아들이 자기 방을 쓰는 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준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매일 같이 먹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민준이 운전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저와 수진이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일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메뉴 개발팀에서 일하세요. 하지만 저는 배운 게 없어요. 15년 동안 분식집 하셨잖아요. 그게 경력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준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15년이나 걸렸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찾았어. 수진이랑 민준이. 내 가족.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민준이는 착한 아이야. 너 닮았어. 말투도 행동도 다 너 닮았어. 저는 준호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도 착한 아이였어. 엄마가 틀렸어. 수진이는 약한 게 아니었어. 강한 아이였어. 15년 동안 혼자 민준이 키웠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잘할게. 수진이랑 민준이 잘 돌볼게. 약속할게. 저는 절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메뉴 개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할머니 떡볶이, 국밥이 대박이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매출이 30% 올랐습니다. 민주는 경영지원팀으로 옮겼습니다. 운전기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회사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준호가 못한 일을 민준이가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이름은 박지은이었습니다. 같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반갑다. 앉아라. 지은은 밝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지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민준과 지은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습니다. 저는 줄에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민준이 저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 저를 찾아주셔서요. 엄마를 도와주셔서요.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운 건 할머니야.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사는 거야. 민준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증손주 얼굴 봐야지.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과 지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준호의 준자를 땄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증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준서야, 증조할머니야.
준서는 웃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내 손자야. 그날 우리는 함께 준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저, 수진, 민준, 지은, 그리고 준서 5명이 함께 갔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수진이도 왔고, 민준이도 왔어. 민준이 아내 지은이도 왔고, 내 손자 준서도 왔어. 준서는 지은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다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준호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30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강순자 대표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박재혁입니다. 건설업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업 제안이 있어서요. 할매국밥 신규 매장 건축을 저희가 맡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재혁건설 대표 박재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혁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박재혁이라는 사람 아니?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오늘 회사에 왔었어. 사업 제안하러.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랑 거래하지 마세요. 왜? 민준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수진 씨,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알았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박재혁은 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호 오빠를 선택했어요. 그래서요? 박재혁은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혁이 준호 오빠를 죽였어요. 일부러 트럭으로 들이받았어요. 저는 의자를 잡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조사했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빗길, 준호의 오토바이, 그리고 돌진하는 트럭. 트럭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이 트럭은 박재혁 소유였어요. 그리고 운전자도 박재혁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떨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재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자의 눈이었습니다. 민준은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박재혁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탈세, 뇌물, 불법 하청,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탈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뇌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15년 전 살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신문 일면에 박재혁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건설업자 박재혁, 15년 전 살인 은폐, 탈세 뇌물까지. 박재혁은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재혁은 민준을 봤습니다. 내가 한 거냐?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왜?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박재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준호. 15년 전 당신이 트럭으로 죽인 사람. 제 아버지입니다. 방청석에서 저와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혁은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재혁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 복수했어요. 저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수진도 울었습니다. 준호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박재혁 사건 이후 할매국밥은 더 성장했습니다. 정의로운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전국 100개 매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80세십니다. 준서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지은 사이에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준서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착한 분이셨어. 너희 할아버지처럼. 저도 증조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너는 증조할아버지 피를 받았으니까. 준서는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준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크고 있어. 회사도 잘하고 있어. 준서랑 준이도 건강해.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도 행복해. 이제 웃어. 15년 만에 진짜 웃음을 찾았어. 저는 준호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잘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 민준, 지은, 준서, 준이.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준호 보고 왔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머니, 이제 갈 때가 됐어. 안 돼요.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회사 잘 지켜라. 그리고 준서랑 준이 잘 키워라. 네. 그리고 내 엄마 잘 모셔라. 수진이는 고생 많이 했어. 알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희를 만나서.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들판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엄마, 준호였습니다. 21살의 준호. 준호야.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준호는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니야. 민준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니까.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쉬어도 돼. 그래도 돼? 응. 엄마 충분히 했어. 저는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 너 반대해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힘드셨잖아. 수진이는 좋은 아이였어. 알아.
고마워, 엄마. 수진이랑 민준이 돌봐줘서 준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 나이로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매국밥 직원들, 가맹점주들, 그녀가 도운 사람들. 민주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영정 속 강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민주는 혼자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잘 가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주는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뜻 잘 이어갈게요. 약속할게요. 2044년 할매국밥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순자가 천막집을 시작한 지 70주년이었습니다. 전국 200개 매장, 해외 50개 매장.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노원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맛이었습니다. 민주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대표이사였습니다. 준서는 30살이 되어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준이는 28이 되어 해외 사업부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가족들을 데리고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강순자와 준호의 산소, 나란히 있었습니다. 민주는 두 산소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준서와 준이도 절을 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준서 왔어요. 준이 왔어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회사 잘 되고 있어요. 200개 매장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민주는 울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증조할머니랑 증조할아버지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민주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렇겠지? 네. 그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4시,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육수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로 떠서 맛을 봤습니다. 할머니 맛이네. 민주는 웃었습니다. 70년 전 강순자는 천막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다려 손자를 찾았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자는 그녀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증손자들도 함께. 할매국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손자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끓는 육수 속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속에서